네, 안녕하세요. 라이너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월드컵 2차전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거뒀는데요. 저는 일단 이 패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졌지만 절대 못한 경기가 아니었다. 단 한 번의 실수, 그 한 장면이 너무 아쉬웠을 뿐이에요. 물론 실수도 실력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홈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경기력 적에서도 밀리는 모습도 아니었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 매체들도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멕시코가 잘했다 보다도 한국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다 라는 쪽이 더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결코 한국의 경기력이 나빠서 진 게 아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더 아쉽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3차전 경기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선 해외 반응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바로 이제 옆 동네 일본 반응부터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끔찍하다, 믿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한국은 멕시코에 0대1로 패배했다, 이런 제목으로 한국의 실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은 2라운드에서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었다. 후반 50분 골키퍼 김승규가 떠다니는 공을 잡으려다 바로 앞에 있던 이기혁과 부딪혀 공을 놓쳤다. 그리고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는 흘러나온 공을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했다. 그리고 BBC 방송에서 지금 이 장면을 두고 해설위원이 코멘트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김승규가 이 볼을 잡으려다가 동료와 부딪히면서 공을 떨어뜨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공은 반드시 처리를 했어야 됐고 소유권을 유지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한국의 실수에 대해서 나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다 라면서 굉장히 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매체 역시 이 BBC 해설위원이 다룬 내용을 언급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해외 기사를 통해서도 언급이 되는 걸 보니까 더 아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한국 국가대표팀의 실수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다, 역사에 새겨진 충격적인 실수, 그리고 다시 저주를 깨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홍명보 감독은 신속히 선제 실점 이후 손흥민을 교체했고 경기 후반에 여러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골이 나지 않았고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다. 이 결과로 한국은 멕시코와의 월드컵에서 3차례 패배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와의 악연, 그러니까 멕시코와의 월드컵 저주를 한국이 끊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한 번의 실수가 승패의 균형을 기울였다, 멕시코가 한국을 꺾고 조 1위를 차지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멕시코 감독의 경기 직후 인터뷰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이 멕시코 감독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힘들고 치열한 경기였다라고 회상을 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서로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으며 결국 한 번의 실수가 이 경기의 승패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멘트가 조금 뼈아프게 다가왔던 게, 좋은 경기도 아니었고 서로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유슈팅이 거의 없었어요. 후반 막판에 조규성 선수의 결정적인 헤딩이 나오기 전까진 유슈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인 멕시코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더라도 큰 결정적인 장면이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느낄만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본 매체 풋볼존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제목으로 썼는데요. 한국 감독이 실점에 대해서 아슬아슬했다, 예상치 못한 실수와 상실이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목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 매체는 전반부터 한국이 경기를 장악했다, 하지만 전반에는 단 2번의 슈팅만 기록하면서 멕시코의 든든한 수비를 뚫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 초반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다, 결국 상대의 강점을 뚫지 못해서 0대1로 패배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 매체들도 이 김승규 선수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승규 선수가 이 이기혁 선수와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인해서 볼을 놓치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엄청난 세이브를 두세 번 기록을 했어요. 실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에 김승규 선수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 김승규 선수를 향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상대였던 멕시코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멕시코 해코드 매체는 A그룹 리더 멕시코가 루이스 로모의 단독골로 한국을 이겼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를 했다. 그리고 깔끔한 경기력과 끊임없는 속도 변화로 이 아시아 팀은 우리 멕시코 수비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멕시코 벤치도 시즌일간 긴장감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멕시코 벤치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지 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 매체는 또 뭐라고 했냐면 후반전에는 멕시코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한국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루이스 로모가 그 기회를 이용해 골망을 흔들었고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라울 히메네스의 멋진 슈팅 그리고 위협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한국의 골키퍼의 멋진 선방으로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승규 선수가 실수는 정말 아쉽지만 오늘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세이브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 막바지 이 경기의 가장 극적인 플레이가 나타났다. 조규성이 박스 안쪽으로 나타나 강력한 헤더를 연결했는데 골키퍼인 라울 랑엘이 극적으로 선방을 이뤄내면서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 선방으로 멕시코의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정말 경기 막판에 조규성 선수가 결정적인 헤딩을 날렸거든요. 그리고 후속 슈팅까지 날렸는데 골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지만 정말 아쉽게 그게 연결되지 못한 게 오늘 경기의 최대 좀 분수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3대 통신 매체 AP통신도 멕시코가 이번 월드컵에서 최초로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면서 한국을 1대0으로 꺾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고 이 매체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을 좀 했네요. 한국의 스타 손흥민은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치며 57분에 교체가 되었다. 33살의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한국의 최다 득점자이자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가 되기를 노리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아쉽게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쉬운 경기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그리고 스페인 매체도 한번 살펴보면 이 기사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전에 대한 이 경기력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을 드러냈어요.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느리고 답답한 경기였다. 특히 한국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한 게 또 패배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우리 대표팀이 체코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공격을 펼치지 못했어요. 물론 멕시코가 그만큼 라인을 아래로 내려놓고 좀 더 견고한 수비를 했기 때문도 있는데 이게 경기 막판에 돼서야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경기 템포를 솔직히 말해서 끌어올리면서 상대를 위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 매체도 그 부분을 찝은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을 살펴보면 한국의 골키퍼 실수로 멕시코가 조일위를 결정했다. 그리고 멕시코가 운이 좋았다. 한국은 무승부를 노리는 것처럼 경기를 했다. 한국이 실수만 아니었으면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멕시코는 그 골을 얻은 게 정말 운이 좋았다 라는 댓글이 공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멕시코가 잘해서 이겼다 라는 내용보다도 한국이 경기력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실수 하나로 패배를 했다.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실점 장면을 두고 아쉬움을 지적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하면 이 한 장면 빼고는 굳이 또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물론 참 결과론적이죠. 월드컵은 증명을 해야 되는 무대고 결과로 대답을 해야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어쨌고 실수가 어쨌고 결국은 졌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한국 대표팀이 패배를 했지만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전 가장 A조에서 최약체로 분류가 되고 있는 남아공과의 경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체코랑 남아공이 1대1로 비겼거든요. 이 결과 덕분에 우리 대표팀의 또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아공전에서 비기거나 이기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직접 결과를 만들면 되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경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남아공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지금 정말 경기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체코전에서 보여줬던 그 결정력과 경기력 다시 한번 그 뒷심을 보여주면서 32강 진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